차가운 겨울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밀던 박노인은 전봇대 옆 젖은 종이 박스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낡은 수첩 하나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세상이 너를 버렸다면 이 노인네가 내 하늘이 되어주마. 박노인은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 지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자 생애 가장 눈부신 기적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여? 박노인의 손이 리어카 손잡이에서 멈춰 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며 주위를 둘러봤죠. 새벽 3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은 시커멓게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이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사는 박 노인만이 홀로 길을 걷고 있었죠. 으앙, 으앙. 또 들렸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요. 박노인은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왔어요. 바람소리, 빗소리, 자동차 소리.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달랐어요. 이건 아기 우는 소리 아닌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박노인은 서둘러 리어카를 전봇대에 기대어 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봇대 옆 구석진 곳, 젖은 골판지 박스가 하나 버려져 있었어요. 박스 위로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죠. 여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작은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거든요. 파란 입술로 작게 울고 있는 갓난아기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박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년 전 자신도 이렇게 차가운 거리에 버려졌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아 노숙자가 된 그날을 말이에요. 아가야, 아가야. 괜찮다, 괜찮아. 박노인은 서둘러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자신의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주었죠. 아기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래, 이제 따뜻하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때였어요. 박스 한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박노인이 수첩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했을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 추운 겨울밤에 버려진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담? 하지만 화를 낼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아기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였거든요. 박노인은 아기를 꽉 안고 자신의 판잣집으로 향했어요. 리어카도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아가야, 이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세상이 너를 버렸어도 내가 내 하늘이 되어줄 테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아기가 작은 눈을 뜨고 박노인을 바라본 거예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하늘. 그래, 내 이름은 하늘이다. 박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품에 안은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지를,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노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은 생명 하나를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밤이었거든요. 하늘아, 이제 우리 둘이서 함께 살아보자. 할아버지가 널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눈발이 점점 굵어지는 겨울밤, 박노인과 하늘이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아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지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지갑엔 10,000원짜리가 47장 있어요. 7살이 된 하늘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 노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뭐라고? 하늘아, 내가 어떻게 그걸 알지? 시장 한복판이었어요. 과일 장수 아저씨가 지갑을 열어 돈을 세고 있는데 하늘이가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확한 숫자를 말한 거예요. 과일 장수 아저씨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급하게 지갑 속 돈을 다시 세어봤어요. 정말이네. 10,000원짜리가 정확히 47장이야. 박 노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요즘 부쩍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하늘아, 내가 어떻게. 그냥 보이는 거려, 할아버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막 계산되는 거예요. 하늘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죠.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떡볶이 아줌마가 계산을 틀렸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었거든요. 아줌마 떡볶이 3인분이랑 순대 2인분이면 8,500원이에요. 9,000원이 아니라요. 그때도 아줌마는 깜짝 놀라며 다시 계산해 봤어요. 하늘이 말이 정확했었죠. 이 아이가 대체 뭐야? 박 노인은 하늘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런 특별한 아이를 자신 같은 폐지 줍는 노인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쳐다봐요?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아냐, 하늘아. 그냥 우리 하늘이가 똑똑해서 할아버지가 신기한 거야. 박 노인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를 버린 부모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을까? 그날 저녁 판잣집으로 돌아온 박 노인은 하늘이에게 간단한 계산 문제를 내봤어요. 하늘아, 123 곱하기 456은 얼마지? 56,088이요, 할아버지. 답이 나오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박 노인은 깜짝 놀라 계산기를 꺼내봤어요. 정확했어요. 완벽하게 맞았어요. 하늘아, 내가 언제부터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박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아,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박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손으로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냐, 하늘아.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똑똑한 아이라서 말이야. 그 순간 박 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능력을 꽃 피워주고 싶다.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겠어. 하늘아, 내일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장에서 상인 아저씨들 도와주자. 내가 계산 좀 도와주면 아저씨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좋아요, 할아버지.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의 밝은 대답에 박 노인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노인은 아직 몰랐어요. 하늘이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훗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은 그저 하늘이와 함께하는 이 작은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랄 뿐이었어요. 우리 하늘이 정말 특별한 아이야. 박 노인이 하늘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서 하나가 되어
벽에 비쳤어요. 이 계산이 틀렸네요, 아저씨.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세무서 직원이 들고 온 세금 고지서를 보더니 8살 하늘이가 갑자기 소리쳤거든요. 뭐라고?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세무서 직원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박 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하늘이의 능력을 지켜본 노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늘이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저씨, 여기 봐요.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세율을 곱하면 134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엔 156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첨가물상 김 사장이 깜짝 놀라 계산기를 두들겨 댔어요. 정말이네. 하늘이 말이 맞아. 세무서 직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재빨리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 순간부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야, 하늘이. 우리 것도 한번 봐줘. 하늘아, 이 계산 좀 확인해 줄래?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세금 계산서들을 들고 말이에요. 하늘이는 신이 나서 계산서들을 훑어봤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문제점들을 찾아냈죠. 아줌마, 여기 부가세 계산이 틀렸어요. 아저씨, 소득 공제 금액이 잘못됐어요. 하늘이가 지적하는 모든 것들이 정확했어요. 상인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죠. 박 노인은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이렇게 눈에 띄면 혹시 누군가 하늘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늘이를 보는 상인들의 따뜻한 시선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하늘아, 고마워. 덕분에 22만 원이나 아꼈어. 떡볶이집 아줌마가 하늘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 정말 천재네. 고물상 꼬마 천재. 이제부터 하늘이가 우리 시장 회계사야. 상인들의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늘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박 노인 뒤로 숨었어요. 할아버지, 저 부끄러워요. 박 노인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늘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부터 하늘이는 시장의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매주 세무서에서 나온 복잡한 서류들을 척척 검토해 주었죠. 상인들의 억울한 세금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하늘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 이 아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상인들은 진심으로 하늘이를 아껴주었어요. 하늘이도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유용한 사람이 된 거죠? 하늘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하늘이가 이 시장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알지 못했어요. 하늘이의 이런 놀라운 활약이 곧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에 곧 큰 변화가 닥쳐올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은 그저 하늘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일도 또 와서 도와줄게요, 아저씨들. 하늘이의 약속에 상인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이 동네 전체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박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온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고물상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 왜 그래요? 하늘이가 박 노인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어린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괜찮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박 노인이 하늘이를 뒤로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노인의 마음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씨, 여기 계시네요. 갑자기 한 남자가 박 노인을 향해 걸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박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은 강 부장?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아, 이제는 폐지 줍는 노인이 되셨나요? 강 부장이라 불린 남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박 노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8년 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어요. 박 노인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졌거든요. 하늘아, 잠깐만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호, 이 아이가 요즘 시장에서 소문난 그 천재 아이군요. 강 부장이 하늘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섬뜩했어요. 그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만 얘기하자. 박 노인이 하늘이를 몸으로 가리며 말했어요. 박 사장님, 아니 박 노인님.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었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이 고물상 자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강 부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자기 것인 양 행동했죠.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야? 박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나가시면 됩니다. 보상금도 충분히 드릴 테고요. 싫어. 여기는 내가 하늘이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야. 박 노인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강 부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박 사장님, 8년 전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 말에 박 노인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횡령 혐의로 도망친 사람이 여기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강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8년 전 아들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쳤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달려와 박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노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 하늘아. 괜찮다고. 박 노인이 하늘이를 꽉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여기서 나가세요. 강 부장이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그 아이. 참 특별한 능력이 있다던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강 부장이 사라졌어요. 박 노인은 하늘이를 꽉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에 박 노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늘아.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왔구나. 이제 정말 끝인가? 멀리서 철거 예정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일상의 드리운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철거 현장 한복판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박 노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8년 동안 그리워했던 목소리.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박 노인의 눈앞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준혁이, 내 아들 준혁이구나. 박 노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죠. 박준혁은 대기업 상무가 된 모습이었어요.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저분이 누구예요? 하늘이가 박 노인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건, 네. 박 노인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군요. 박준혁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준혁아, 내가 얼마나. 그만하세요, 아버지. 박준혁이 박 노인의 말을 끊었어요. 8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 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도망가신 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박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까지 횡령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박 노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박 노인을 붙잡았어요. 그래도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진 덕분에 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박준혁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죠. 아저씨, 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하늘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요.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에 박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너는 누구니? 저는 하늘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하늘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박준혁의 시선이 하늘이에게서 박 노인에게로 옮겨갔어요. 아버지,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가 키우는 아이야. 박 노인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키운다고요? 아버지가 무슨 능력으로? 박준혁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강 부장이 다가왔어요. 상무님, 이분이 바로 그 박 노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그 천재 아이군요. 박준혁이 하늘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다던데요? 네, 저는 숫자 계산을 잘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준혁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뭔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 아이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8년 전부터. 박 노인의 대답에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8년 전이라고요? 박준혁이 하늘이를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길에서. 버려진 채로.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박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설마 그 아이가? 박준혁이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무슨 소리야? 박 노인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바람이 불어와 철거 현장에 먼지를 날렸어요. 8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벽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늘이만이 두 사람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만남이 더 큰 충격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수첩, 어디서 났어요?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노인이 하늘이와 함께 발견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거든요. 이건 하늘이와 함께 있던 거야. 박준혁이 수첩을 받아들고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글씨는 준혁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박 노인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박준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이 글씨, 우리 아내 글씨예요. 뭐라고? 박 노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8년 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계속 말해봐, 준혁아. 아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왜 키울 수 없다고 했어? 박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박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횡령 혐의로 도망간 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내는 견딜 수 없어 했어요. 박 노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야? 아내가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 이후론 아이 얘기는 입에도 내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늘아. 걱정하지 마라. 박 노인이 하늘이를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럼 하늘이가, 네, 아마도 제 아들일 거예요. 박준혁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뭔 얘기예요? 저 잘못했어요?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냐, 하늘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박 노인이 하늘이를 꽉 안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 손자라는 거야? 박 노인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함께 느껴졌죠. 아버지, 박준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8년 동안 내가 내 손자를 키우고 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너희는 이 아이를 버렸어. 박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추운 겨울밤에 골판지 박스에 넣어서 버렸다고.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갓난아기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박 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늘이가 무서워서 박 노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하늘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노인이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해,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무 큰 소리쳤구나. 박 노인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으니까 하늘이를 저희가 데려가겠어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박 노인의 눈이 번뜩였어요. 하늘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연히 저희가 키워야죠. 안 돼. 박 노인이 하늘이를 더 꽉 안았어요. 8년 동안 버려둔 아이를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 할아버지,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늘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박준혁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늘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박준혁이 하늘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박 노인 뒤로 숨었어요. 싫어요. 할아버지가 제 아빠예요. 그 말에 박 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박준혁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어요. 8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보다 할아버지를 더 아빠처럼 여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하늘아, 아빠랑 같이 가자. 박준혁이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제부터 아빠가 널 잘 키워줄게.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학교도 보내줄 거야. 하늘이는 박 노인 뒤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옷을 꽉 붙잡고 있었죠. 싫어요.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하늘아, 저 사람이 내 진짜 아빠야. 박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보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아빠가 뭐예요?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진짜 아빠예요.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하늘아. 박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저버리는 거예요? 하늘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노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냐, 하늘아. 할아버지가 널 어떻게 버려? 그럼 왜 저 아저씨랑 가라고 해요?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부끄러우세요? 아냐, 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박 노인이 하늘이를 꽉 안았어요. 그때 박준혁이 다시 말했어요.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는 할아버지예요. 하늘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추운 겨울에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밥도 해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매일 안아주셨어요. 하늘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노인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야, 하늘아. 하지만 이제 진짜 아빠가 나타났으니까. 아니에요. 하늘이가 갑자기 박 노인에게서 떨어져 나와 박준혁 앞에 섰어요. 아저씨, 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박준혁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왜 버렸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직설적인 질문에 박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할아버지도 어려우셨어요. 폐지 죽고 사시잖아요. 하늘이의 맑은 눈이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박준혁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에도 저한테 외투를 입혀주시려고 당신 옷을 벗으셨어요. 하늘이가 박 노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배가 고파도 저한테 먼저 밥을 주시고 할아버지는 굶으셨어요. 박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이는 박 노인 곁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낡은 고무신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신발이 더러워졌네요. 하늘이가 고무신의 흙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말했어요. 하늘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 신발을 닦아주셨잖아요. 하늘이의 작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 냄새도 좋아요. 하늘이가 박 노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은 거칠어도 따뜻해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작아도 다정해요. 박 노인이 하늘이를 꽉 안았어요. 할아버지, 저 절대 안 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진짜 아빠예요. 그때 하늘이가 박준혁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낳아주셨을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할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하늘이의 선언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박 노인은 하늘이를 꽉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8년 동안 받은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저 없으면 할아버지 누가 돌봐드려요? 하늘이의 말에 박 노인은 더욱 눈물을 쏟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혁이 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뒤 박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8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준혁아, 일어나거라.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미웠어. 8년 동안 정말 많이 미웠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내게 가르쳐 줬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힘든 일이라는 걸 말이야. 하늘이가 박노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노인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아, 내가 하늘이의 친아버지인 건 사실이야. 박준혁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8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운 건 나야. 그 시간들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 아버지, 저는 끝까지 들어봐. 박노인이 박준혁의 말을 막았어요. 하늘이가 원한다면 난 이 아이와 함께 살 거야. 하지만 너도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해. 박준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함께 키우자는 말씀이세요? 하늘이에게는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해. 박노인이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그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게 얼마나 외로웠겠어. 하늘이가 박노인과 박준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아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늘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때 강 부장이 다가왔어요. 상무님, 재개발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준혁이 일어나 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개발은 중단합니다. 예. 하지만 이곳은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박준혁의 단호한 말에 강 부장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동네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하늘이가 도와준 세금 문제들 회사에서 전문가들을 보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이에요? 상인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하늘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 계산 잘해요. 박준혁이 하늘이를 꽉 안았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똑똑하게 키워주셨어요. 하늘이의 말에 박노인과 박준혁이 동시에 웃었어요.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어요. 고물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작은 상담소가 되었어요. 하늘이는 매일 상인들을 도와주며 더욱 유명해졌죠. 하늘이 덕분에 우리 매출이 30% 늘었어. 이 아이 정말 천재야. 상인들의 칭찬에 하늘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박준혁도 자주 찾아와 하늘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박노인께 8년 전의 일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회사로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나는 여기서 하늘이와 함께 있는 게 좋아. 박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교육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꽃 피워주고 싶어요. 그래,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아빠는 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박노인과 박준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 하늘이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야. 박노인이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 지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만 자라다오. 석양이 고물상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버려졌던 아이와 상처받은 할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아버지. 세 사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어요.